건설 현장 정말 언제나 활기가 넘치죠. 기계 소리에 자재 부딪히는 소리, 작업자분들의 외침까지 섞여서 정말 끊임없이 돌아가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익숙한 현장이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나 변수 때문에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현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심층 분석은 마음이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평범하게 시작했던 아침 작업이 어떻게 참사로 이어졌는지, 실제 발생했던 진도군 사망사고의 뼈아픈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일상적인 작업이라는 거 늘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비가 돌아나고 늘 위험이 도사리는 건설 현장에서는 이 익숙함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방심을 부르니까요. 오늘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시스템의 어떤 오류가, 어떤 물리적인 위험과 겹쳐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는지 그 역학을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철저한 이해만이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자, 보시는 건 2026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입니다. 현장 관리자분들이나 작업자분들 책상에 이런 붉은색 알림 경고장이 올라왔다는 건 안타깝게도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흔한 행정서류가 아니에요. 전국의 비슷한 작업장에 꽉 뿌려져서 제발 똑같은 사고 좀 막아보자고 만든 아주 직설적이고 뼈아픈 경고장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서에 담긴 팩트만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 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파트 1, 진도군 사고입니다. 먼저 비극이 일어난 그날의 팩트부터 살펴보죠. 2026년 4월 27일, 시간은 현장이 한참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할 오전 9시 26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전남 진도군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업종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나 위험천만한 특수 건설 현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곳에서도 이렇게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뼈저리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 그 평범한 배수로 정비 작업이 어쩌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을까요? 자, 이제 단순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그날 아침 현장에 존재했던 물리적인 환경과 역학관계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당시의 공간적 위험성을 아주 직관적으로 그려놓은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땅에 쓰러진 작업자분이 있고 베어진 나무가 넘어지는 궤적이 붉은색 화살표로 쫙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피해를 입으신 이분이 나무를 직접 베던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는 벌목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옆 치명적인 위험 반경 안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근처에서 벌목 작업이 한창인데 그 옆에서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그대로 맞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작업자분의 원래 업무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배수로 정비와 관련된 완전히 다른 일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작업이 너무 가까운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한쪽의 치명적인 위험이 다른 작업자의 공간을 완전히 덮쳐버린 거죠. 건설 현장에서는 내 손에 들린 공구만 조심한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주변 환경 전체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안타까운 사고가 너무나도 잔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안타깝게도 이미 일어났고 팩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가 알림장을 통해 제시한 아주 핵심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예방 대책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자 당장 내일 현장에 나가는 우리 동료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숫자 2. 여러분, 이 숫자 2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두세요. 이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벌목을 하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현장이라면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예외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안전거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예방 대책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1단계를 보시면 벌목하려는 나무의 높이가 있죠.
그 높이의 무조건 2배가 되는 직선거리 안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벨 나무가 10m짜리다? 그럼 반경 20m 이내의 공간은 완전히 통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위험을 알리고 즉시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 방법을 미리 확립해 두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 확보가 첫 번째 방어막이라면 이 즉각적인 소통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마지막 생명줄인 셈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관되고 명확한 신호 체계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굴삭기 소리에 전기톱 굉음에 거기서 나무가 넘어간다고 다급하게 목소리로 소리친들 그게 과연 들릴까요? 절대 안 들리죠.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호루라기를 길게 분다든지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명확한 수신호를 쓴다든지 하는 식의 사전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신호를 딱 듣고 보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즉각적으로 몸을 피할 수 있게 훈련되어 있어야만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안전 규정은 필요 쓰여진다고 하잖아요. 안전거리 2배 유지, 사전 신호체계 확립 이런 규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 어느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 수칙이 없어서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진도군의 이 뼈아픈 사고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장의 안전 수칙은 그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동료들이 오늘 저녁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짚어본 이 생명의 교훈들 현장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